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어느덧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낮부터 봄비가 예보된 가운데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 한낮에도 다소 쌀쌀하다는 느낌 받으실 겁니다. 외출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월 14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답보 상태에 놓인 서울시 재개발 사업으로 도시 곳곳이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취소돼도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노원구 달동네 백사마을의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새로운 주민대표 회의가 출범했는데 현장 연결해봅니다. 경기도 가평군의 한 임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군부대 사격 훈련 중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말부터 광주 왕실 도자기 축제가 개최됩니다. 올해는 경기 도자기 비엔날레와 함께 열리는 현장을 미리 가봅니다. 성북구는 전국에서 재개발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지난 2000년대 중반 재개발 열풍으로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성북구 장위동 일대가 이제는 개발 취소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성북구 장위 1동 장위 뉴타운 14구역입니다. 지난 2006년 정비구역 지정 후 2010년 5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재개발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기다림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입니다. 10년 동안 집이 새고 또 이 방바닥도 누수가 되고 해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곧 개발이 된다고 상당히 생활에 아주 궁색하고 궁핍하고 고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장위 14구역의 한 주택은 뉴타운이 시작된 이후에 주인이 떠나가서 이처럼 주택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건물은 무너졌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에는 쓰레기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제2의 토사 유출을 막고 또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이처럼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다니기도 불편하고 보기도 흉하고 뭐 냄새나고 뭐 그렇지 안 좋지 썩어 자꾸 썩으니까 예. 냄새나고 고양이 천국이에요 여기가 고양이. 예. 현재는 토지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지난해 말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접수한 상태. 1, 2억 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전문가 심의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 취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하지만 막상 뉴타운이 해제돼도 문제입니다. 별다른 도시 계획 없이 개발을 위한 자본이 밀려들면서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보셨던 장위 14구역의 인근 지역이 현재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4년 재개발이 해제된 장위 뉴타운 13구역입니다. 10여 년간의 개발 제한이 풀리면서 빌라들이 우후죽순 들어섰습니다. 재개발이 해제된 장위동의 한 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축 빌라들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비단 이 골목뿐만이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빌라 건축 때문에 골목 고유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들어선 빌라만 90여 채. 빌라 입주가 늘면서 안 그래도 좁았던 골목은 주차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성북구는 이곳에 대해 빗물마을 조성이나 마을 공동체 등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발에 목말랐던 자본의 흐름을 막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한쪽에서는 빌라 질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고 이건 법이 아니다 이거죠. 결국 이건 난개발밖에 되는 거 아니냐. 현재 장위동 일대 15개 뉴타운 구역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취소됐거나 취소가 추진되고 있는 곳은 7곳. 장위 뉴타운 전체 면적의 60%에 달합니다. 한때 개발 청사진으로 활기를 띠었던 뉴타운 사업이 누적된 피로감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신축 빌라 난개발이라는 또 다른 도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물론 새 빌라가 들어서면 당연히 주거 환경도 깨끗해지고 좋아지죠. 그런데 문제는 이 빌라만 들어섰다는 겁니다. 저 동네 입주가 완료되면 빌라에만 800세대가 넘게 되는데 기반시설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계속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서울 곳곳에서 재개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죠. 노원구 중계본동 104번지 일대, 일명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재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백사마을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선화 기자. 네, 저는 지금 노원구 중계본동 104번지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백사마을에서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이전 개소식이 열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그 의미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지난 꼭 10년 만에 이 사업이 네.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개발 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주민대표회의 그리고 시행사 간 그 이견이 엇갈렸습니다. 결국 기존 주민대표회의가 해임되고 제2기 주민대표회의가 출범했는데요. 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듯 사업 시작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오늘 사무실 이전 개소식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맡고 있는 황진숙 위원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사무실 이전 개소식이 열리고 있는데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새로운 주민대표가 구성되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빨리 개발이 되는 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사업이 그냥 3년 동안 멈춰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새로운 주민대표가 새로 구성이 돼서 이제 좀 빨리 개발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이제 막 각오를 새롭게 하게 되고 마을 주민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죠. 그 1기 주민대표회의는 서울시 개발 방식에 대해서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반대했지 않습니까? 네. 2기 주민대표회의는 또 동의한 것 같은데 좀 차이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주민대표 측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비례율을 내놓고서 사업성이 나쁘다고 말을 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로는 그렇게 지금 저희 마을 사업성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소통이 안 돼서 그런지 전 주민대표에서는 계속된 그 비례율 사업성이 나쁘다는 거를 이유로 그냥 계속 중단되어 왔었습니다. 뭐 소통의 부재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사업이 좀 추진되기 위해서 권리인들의 또 동의가 상당 부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권리자들 동의요? 예,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시행사 선정도 권리자의 동의로 지금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하니까 앞으로 권리자들의 동의는 뭐 무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관건은 어떤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이제 정비계 변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구청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 같은 이런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백사마을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얘기 들어봤는데 그런데 박선화 기자, 그 백사마을에는 예. 그 영세한 세입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이 이주 대책이 마련된 겁니까?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는 백사마을에 대해서 주거지 일부 보존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이 해당 부지에 아파트가 아닌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내용인데요. 임대주택을 615세대를 지어서 현재 네.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우선 분양한다는 계획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이곳에 세입자가 한 400세대 정도 살고 있는데요. 네. 이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그 세입자 주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좀 현실성이 있는지 시간을 갖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화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계본동 백사마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일단 노원구 백사마을은 주민들의 동의가 많아서 재개발이 추진된다고는 하는데 앞으로의 상황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백사마을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오후 4시 경기도 가평군 승안리 옥녀봉 임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임야 약 4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군부대에서 사격 훈련을 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피룬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서 추산 9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음식점 지붕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의 한 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밭에 일하러 가던 중 연기를 보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과 재산 피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버려지는 나무를 재활용해 새 생명을 불어넣는 곳이 있습니다. 이 폐목으로 공원 벤치를 만들고 지팡이도 만들어 지역 어르신들에게 나눠주기도 하는 곳. 강동구 희망 목공소를 박영찬 기자가 소개합니다. 목수의 손길을 거친 통나무가 매끄러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쪽에는 나무로 만든 공예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수명을 다한 나무나 태풍에 쓰러진 폐목들로 벤치와 공예품을 만들고 있는 곳. 이곳은 희망목공소입니다. 일자산, 구봉산, 고덕산에서 폐목으로 수거해서 주민의 편을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8년 전 문을 연 희망목공소는 폐목을 재활용해 공원에 놓을 의자와 각종 전시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2014년부터는 주민들에게 목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명아주 나무로 지팡이도 만들어 노인들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목공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한몫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산림 분야 일자리 확대를 통해서 취약계층의 그런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자 사업이 지금 확대되어 있습니다. 버려진 나무를 재가공해 사용 가능한 의자를 만들고 주민들에게는 일자리도 만들어주는 곳. 강동구 희망목공소의 의미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올해도 광주 왕실 도자기 축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조선 백자에 얽힌 역사를 함께 이해하시면 축제를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세한 얘기를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정 기자. 네, 저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남한산성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 실내 같은데 그곳이 왕실 도자기 축제가 열리는 곳입니까? 네, 이곳은 축제가 열리는 곳은 아니지만요. 500년 조선 백자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상번천리 가마트입니다. 다음 주말부터 16일 동안 제20회 광주 왕실 도자기 축제가 열리는데요. 네. 축제장을 찾기 전에 도자기에 얽힌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겨보면 축제가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이 가마터는 도자기를 굽는 곳인데 아직까지 흔적이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바로 옆에는 가마트가 있는데요. 역사적으로도 아주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총 길이는 원래 23m로 추정이 되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것은 17m 정도입니다. 저 위쪽 부분이 아직 제대로 발굴이 안 됐는데요. 뒤쪽에 사유지에다가 그 도로가 생기면서 이렇게 됐고요. 특징은 위아래로 양쪽으로 이제 불을 지피는 아궁이가 있고요. 또 저기 보시면은 불을 골고루 퍼지게 하는 불 기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300도가 넘는 온도를 높여서 도자기를 굽게 되는 겁니다. 예, 옛날 가마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어떻습니까, 양 기자? 또 다른 특징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여기 가마트 외에 바로 옆에는 공방터가 있는데요.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저기 공방터는 실제 도공들이 작업을 하던 곳인데요. 온돌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도자기를 온돌방에 이렇게 말리거나 도공들이 휴식을 취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역사학자들은 다른 가마터에 비해서 역사적으로 아주 상당한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이 가마터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조선시대 하면 백자가 생각나는데 이 시기에 따라서 도자기 특징이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아주 탁한 느낌의 백자가 제작이 됐고요. 중기는 여기 보시면은 청화백자가 보이는데요. 왕실과 사대부들을 상징하는 문양이 있는데 직접 도화서 화원들이 그렸기 때문에 아주 그 푸른색 빛을 내는 청화백자가
발견이 됐고요. 예. 말기에는 이 코발트 성분이 이제 수입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주변에서 임진왜란 때문에 그 철이 산화 철이 이제 안료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네. 철화백자가 많이 생산이 됐고요. 문양 자체도 호방적이고 필체도 다양하기 때문에 당시의 생활상과 주민들의 주민들의 생각을 고스란히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자, 간단하지만 이 도자기 얽힌 역사를 알고 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양 기자? 다음 주말에 이 광주 왕실 도자기 축제가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경기 도자 비엔날레와 함께 열리는데요. 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직접 흙을 빚어서 도자기를 만들어 보거나 명장의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고요. 또 국보 재현전, 신작 전시전, 왕실 도자기 초대전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축제장에 오시면은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도자기를 살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가족과 함께 주말에 축제장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양재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경기도 광주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4월 22일부터 16일간 열린다고 하니까 나들이 삼아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네요. 경기도 광주시에 연결해 봤습니다. 네, 이번 주말 가볼 만한 곳은 봄꽃으로 물든 양평군 양수리의 세미원을 소개합니다. 이 봄빛 정원 축제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중앙선 전철을 타고 양수역에 내리면 지난 1일부터 두물머리 세미원에서 열리고 있는 봄빛 정원 문화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튤립과 산수유, 그리고 목련과 진달래 등 형형색색의 꽃들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딸내네 집이 여기 하남시 왔다가 잠깐 들러보려고 여기 양평 살면서 한 번도 안 왔길래 들려봤더니 좋은 곳이 많네요. 또 오랜만에 여유를 가져서 굉장히 여유롭고 마음도 따뜻해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문화제를 위해 세미원에서는 사계절 수생식물로 가득 찬 수련관을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온대 수련을 보려면 세미원 안에 있는 국사원과 모네의 정원, 세한정 연못을 찾아가 보면 됩니다. 열대성 식물을 화분에 담아서 장식을 해놨고요. 수조 안에는 전 세계 수련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저희가 찾아왔을 때는 아직까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4월 중순 정도가 되면 화사한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세미원이 준비한 봄맞이 꽃의 문화제는 해가 져도 계속됩니다. 연꽃 모양의 대형 LED 조형물을 비롯해 다양한 조명 시설들이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려는 관광객들의 발목을 좀처럼 놓아주지 않습니다. 낮보다 밤에 오니까 더 예쁜 것 같았어요. 지금 보니까 또 마음도 더 편하고요. 그리고 조용해서 좋고 네, 장점이 더 많습니다. 전 처음 왔는데 되게 신기해요. 네. 어떤 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불빛도 그렇고 장식을 너무 이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네. 세미원의 봄빛 정원 문화제는 오는 6월 18일까지 계속되며 이 기간 동안 저녁 9시까지 야간 개장도 함께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용석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좀처럼 바꾸기 어려운 것 중 하나, 바로 가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품질 좋은 가구를 단돈 10,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일산 가구단지 박람회를 이상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산 가구단지 박람회 메인 무대입니다. 돌침대, 소파, 서랍장 등 고급 가구들이 경매 물품으로 나왔습니다. 평소 판매가로 따지면 수십에서 수백만 원이 넘는 가구들입니다. 지금 10,000원부터 하겠습니다. 10,000원 나오세요. 사실 필요하신 분은 나오세요. 자. 본격적인 경매가 시작되자 사람들의 눈치 싸움이 시작됩니다. 70만 원 상당의 서랍장, 서너 번의 호가를 친 끝에 최종 낙찰가는 65,000원. 정상 판매가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전 시장에서 120만 원에 판매되는 소파는 반값 수준에 낙찰됐습니다. 이번엔 사람들이 10,000원을 내고 응모권을 사기 시작합니다.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가위바위보를 하더니 최종 우승자에게 가죽 쇼파를 상품으로 줍니다. 박람회 행사 가운데 하나인 만원의 행복입니다.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좋고요. 불우이웃돕기로 내면 어떨까라고 옆에서 말씀해 주셔서 그럼 그렇게 하자. 그리고 한번 참석했는데 그 참여한 게 어떻게 행운이 돼서 선물을 크게 받은 것 같아요. 네. 경매에 떨어졌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각 매장마다 가구 한두 개씩을 파격 세일가로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발품을 팔면 반값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하는 행운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일산 가구단지에는 100여 개 업체, 200여 개 브랜드가 입점해 있습니다. 좋은 가구를 좋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1년 중 최대의 행사죠. 경매의 스릴과 즐거움도 맛보시고 그리고 기부의 기쁨도 누리십시오. 저희 일산 가구단지가 손님들이 오셔서 돈 쓰고 가도 기분 좋은 가구단지더라 하는 얘기 듣고 싶습니다. 만원의 행복은 행사 기간 동안 매일 12시 메인 무대에서 열립니다. 경매로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일산가구단지 박람회는 16일까지 고양시 덕이동 일산가구단지에서 열립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상보입니다. 내일 토요일 오후 1시 40분부터 신촌 연세로에서 2017 대학 윈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경희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등 5개 대학의 윈드 오케스트라 팀이 참가합니다. 귀에 익숙한 클래식 곡부터 영화 음악 등 듣기 쉬운 곡을 선정해 해설을 곁들일 예정이며 국악팀과의 합동 공연도 진행됩니다. 또한 저녁 6시부터는 청년 기살리기 콘서트가 같은 장소에서 1시간 30분 동안 개최됩니다. 오늘 재개발에 대한 이슈를 전해드렸죠. 이처럼 한 번씩 재개발을 할 때마다 큰 홍역을 겪기 마련인데 이런 짧은 재건축 주기와 이를 통한 이권 사업들 아마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멀쩡한 장인 정신이 살아있는 건물은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4월 14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